책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 윌라 오디오북. 윌라 오리지널 오디오북 하루 3분 세계사. 매일 한 단어로 대화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 김동섭 지음, 시공사 출간. 낭독 이경준. 제작 윌라 오디오북. 서문. 언어를 배울 때 왜 그 말이 그런 뜻을 가지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하는 버릇을 가지면 큰 도움이 된다. 인간의 뇌는 언어를 통해 바깥 세상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게 되었을 때 무작정 그 단어를 암기해서 머릿속에 저장하기보다는 그런 이유에서 이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구나 라는 정보를 알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이 만든 다른 문화적 산물들과 마찬가지로 세월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어떤 단어가 처음 생겨났을 때 가지고 있던 의미나 발음, 쓰임과 형태가 지금은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가 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단어의 뿌리로 돌아가 원래의 맥락과 형태를 살펴봐야 한다. 이 여정이 쉽지는 않다. 나는 최대한 독자들이 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색다른 형식을 택했다. 누구든 하루에 3분씩만 시간을 할애하면 된다. 3분 동안 핵심 단어 1개의 어원과 유래를 탐험해보는 것이다. 단어는 풍성한 역사적 배경과 지식을 품고 있으므로 이 책이 제시하는 대로 100일 동안 따라가기만 한다면 머릿속에 수많은 역사 상식이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어쩌면 역사의 매력에 푹 빠진 독자는 50일, 30일 또는 하룻밤 만에 모험을 마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쌓인 상식과 지식은 지적 대화의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어떤 언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 최초의 형태를 탐험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단어들이 어떻게 한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는지, 한 단어가 어떤 역사의 풍파를 맞아 지금의 모습으로 변했는지 여러 각도에서 조망해 보았다. 그 각도란 크게 보면 역사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이다. 왜냐하면 언어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외부적 요인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겪은 역사와 문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나 북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도 중요한 어원이다. 신의 이름이나 속성에서 비롯된 단어들이 의외로 많다. 예를 하나 들자면 1066년에 잉글랜드 왕국은 바다를 건너 침입한 노르만족에게 정복당했다. 그런데 잉글랜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게르만 문화권이었고 노르만족이 살던 노르망디 공국은 프랑스 문화권이었다. 정복자의 언어는 피정복자의 언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영어는 게르만 계통의 언어보다는 오히려 라틴어 및 프랑스어와 가까워 보이게 되었다. 현대 영어 어휘의 30%가 프랑스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곧 그 나라와 교류하는 것이며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독자들이 언어와 함께 그리스에서 영국으로, 노르웨이에서 프랑스로 세계 여행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2017년 8월 이촌동 서재에서 김동섭. 1. 토너먼트. 유럽의 기사들은 싸우면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스포츠에 열광한다. 스포츠만큼 흥미진진한 오락거리가 또 있을까? 스포츠 경기를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방식은 역시 토너먼트다. 대개 선수들을 2개의 조로 나누고 각 조에서 1명씩 뽑아 짝을 지어 경기를 하게 되는데 강자끼리 맞붙을 수도 있지만 운 좋게 약자를 만나 결승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토너먼트라는 말의 어원은 프랑스어에서 찾을 수 있다.
뜻은 말을 탄 기사들이 돌아가며 집단 시합을 하는 경기다. 영어 동사 턴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다. 돌아가며 순서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관광을 의미하는 투어 역시 한 차례 돌아본다는 뜻에서 관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 유럽으로 가보자.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이어졌던 십자군 원정이 끝나자 혈기왕성한 유럽의 기사들은 할 일이 없어졌다. 싸울 일이 없어지니 몸이 근질근질해졌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무렵 마상 시합이 기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도 당연한 일이다. 당시 중세의 기사들이 벌였던 결투를 총칭하는 말이 토너먼트다. 결투에 참여하는 기사들은 샹피용이라고 불렸다. 토너먼트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말을 탄 두 명의 기사가 창을 들고 마주보며 돌진하는 마상 시합과 기사들이 두 패로 나뉘어 싸움을 벌이던 집단 결투가 있었다. 다시 말해 개인 간의 마상 시합은 토너먼트 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사들은 귀부인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한몸에 받았다. 시합에서 이긴 기사는 관람석에서 자기를 응원하던 귀부인 중 한 명에게 창을 내밀었다. 그러면 지목받은 귀부인은 화려한 스카프를 던져 창끝에 걸어줌으로써 애정을 전했다. 진정한 토너먼트는 1대1로 싸우는 마상 시합이 아니라 두 개의 패가 집단으로 싸우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경기 방식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다. 1. 투구와 몸통만 창으로 공격한다. 2. 투구가 벗겨진 기사는 공격하지 않는다. 3. 여러 명이 한 명의 기사를 공격하지 않는다. 4. 기사가 탄 말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5.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공격해야 한다. 6. 경기장 밖에서 공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규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너먼트는 단순히 스포츠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경기였다. 1240년 독일의 노이스에서 벌어진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60명의 기사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결국 프랑스의 루이 9세는 1260년에 토너먼트 경기를 금지시키기에 이른다. 이후 토너먼트는 창끝을 무디게 만들거나 덮개를 씌우게 함으로써 귀족들의 레포츠로 명맥을 유지했다. 유럽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마상 시합을 꼽으라면 1559년 프랑스의 앙리 2세와 몽고메리 백작 간의 시합일 것이다. 이 시합에서 앙리 2세는 투구를 뚫고 들어온 창에 눈을 찔려 열흘간 고통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 시합이 유명해진 이유는 다른 데 있다. 16세기 중반 당대 최고의 예언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가 자신의 예언집 세기들에서 앙리 2세의 죽음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읊은 시에 나온 대로 왕이 죽고 만 것인데 물론 그 시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면도 있다. 문제의 시는 다음과 같다. 시합장에서 이상한 결투를 통해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거꾸로 뜨리리라. 황금으로 만든 세장 속에 눈을 꿰뚫어 고통 속에 노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으리라. 실제로 왕은 몽고메리 백작의 창에 눈을 찔려 사망했는데 왕의 방패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었다. 시합은 실제 결투가 아니었으므로 백작의 창 끝에는 가죽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그런데 시합 중에 그만 덮개가 벗겨진 것이다. 이렇게 앙리 2세가 마상 시합에서 치명상을 입고 절명하자 중세 사람들의 열광과 지지를 받던 토너먼트 경기는 다시 금지되었다. 윌라 오디오북